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고흥 여수 해역에 내렸던 예비 적조주의보가 적조주의보로 격상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예찰 결과 유해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20에서 500개 개체가 출현함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6시를 기해 고흥 연포에서 여수 남면 안도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적조주의보는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100개체 이상 출현할 때 발령되며 1000개체 이상 출현 시 적조경보가 발령됩니다. 생태 동물을 주제로 한 순천만 동물영화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데요. 순수 영화제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환점이 될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동물영화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동물영화제는 오는 26일까지 생태, 동물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잇따라 상영됩니다. 22개국 71편의 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선보이는 겁니다. 동물영화제는 올해로 7회째를 맞으면서 영화제 자체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편 경쟁 부문이 처음으로 도입돼 70여 편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단편 경쟁 섹션을 신설해서요. 총 75편의 영화가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심사를 통해서 10편을 선정했는데요. 국내의 영화 감독들은 부산이나 전주영화제와는 차별화된 동물영화제로서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물영화제는 단순히 동물의 영화가 아니라 우리 자연과 생태,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영화제라고 생각해요. 동물의 얘기는 결국 우리 자연, 그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제와 함께 생태의 중요성을 알리는 체험 전시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는 영화제 거리가 조성되고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도 야외 특별 상연전이 진행됩니다. 반려산업과 영화제,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순천만 동물영화제가 순수 영화제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흥국상가 청춘골목 야시장이 주말인 오늘 재개장합니다. 여수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흥국상가 거리 일대에서 청춘골목 야시장 재개장 행사를 열고 뮤직 콘서트와 댄스왕 경연대회, 마술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지역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펼치는 가운데 이문세와 김광석 등 7080 노래를 재해석해 방문객들에게 옛 추억의 감성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관리 기준을 어기면서 부적절하게 운영되던 도내 야영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도내 5개 시군 22개소의 야영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표본 감찰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 구역에 대한 관리 소홀 등 모두 4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불법 농산지 전용, 불법 가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 변경 등 야영장 인허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11건이나 적발돼 해당 시군의 원상복구와 고발 등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일부 시군의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하반기에 모든 시군으로 안전 감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들어 광양시가 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민과의 첫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이 주제별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소통 부재란 인식을 떨치기 위해선 지속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지자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시민들의 재신임을 받은 정연복 시장. 민선 7기 취임에 맞춰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 등 140개의 공약을 제시하며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추진력과 실행력이란 장점 못지않게 소통 부재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역 내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행정의 생채기로 남으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7기 첫 시민 원탁 토론회는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참석한 시민들도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가며 진지한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는지 짧게 2분 내에 설명해 주셔야 돼요. 구례역하고 이쪽 광양 본역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굳이 순천까지 사람들 광양객들이 안 내려가고 광양시의 역점 시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도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도시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거점형 발전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에 시민들의 공감대가 높았습니다. 한 곳에 모으도록 하고
그 주변에 이런 재생 사업을 한다면은 걸어서 다니는 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편이 되겠죠. 인근 지자체와 달리 관광 기반이 부족한 점을 오히려 지역 발전의 호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남해안 관광벨트 형성이란 큰 틀 안에서 광양시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순천, 여수, 그다음에 남해를 삼각벨트의 중간 지점에 가장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기조에 부응을 해서 이 관광 삼각벨트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광양시. 이번 토론회로 일정 부분 의견 개진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통 부재란 지적을 떨쳐내기 위해서 앞으로 시민들과의 좀 더 많은 대화와 시정 개입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고흥군과 순천시, 나주시 등 3개 자치단체만 인구 순유입 현상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전남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가 1,144명, 나주시가 843명, 고흥군이 39명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도내 19개 시군은 많게는 5천여 명에서 적게는 130여 명의 인구가 순유출되면서 전남도 전체적으로는 만여 명이나 순유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도발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청년들과도 활발하게 SNS 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 대학생이 그 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목포 MBC 유튜브에서는 MBC 기자들이 동료이자 경쟁사인 KBS 지역국의 구조조정에 대해 아쉬움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주민 유튜브 이슈 박광수 기자입니다. 그 길을 실천하기 위해 활발한 사회 참여에 나서고 있는 전남대 역사동아리 회장 윤동현 군. 양국의 젊은 층마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며 악화돼가는 정서에 우려를 표합니다. 사죄와 배상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결국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문제잖아요. 일본에서는 이미 그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대감의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자고 제안합니다. 주변의 대학생들 같은 동료들 생각을 해보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이 있다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일본 사람들, 일본 문화, 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다지 나쁜 감정이 없어요. 단순한 반의를 넘어 그 길, 즉 일본을 궁극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행동에 앞서 냉철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개인이 각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자기가 하는 행동에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갖고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자 그런 말 있잖아요. 순천과 마찬가지로 지역국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올라있는 KBS 목포방송국. 목포 MBC 기자들은 KBS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결국 이제 지역에서 공영방송이 사라지긴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지역의 언로가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이라든가 지역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은 우려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렵더라도 이런 그 준세금 성격의 어떤 시청률을 걷는 그 방송국에서 지역국을 없애겠다는 발상.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왜 나오는 건지. 중소도시일수록 기관 방송, 공영 언론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저희가 MBC에서 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KBS를 뭐 두둔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목포라든가 원주 이런 데일수록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한 감시도 소홀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목포 MBC 낭만 항구 기자들은 지금은 지역국 축소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 언론의 비중을 법적 규제로 할당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목포 고하도에는 소년 범죄자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목포 감화원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명목과는 달리 연고가 없는 발달 장애인들이 수용됐지만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들의 행적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수용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진혼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 목포 고화도에 설립된 국립목포학원 부지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제정한 조선 가마령의 근거에 원주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졌고 통상 목포가마원으로 불렸습니다. 5만여 평이 넘었다는 학교 부지는 세월이 지나면서 학교 정문 기둥과 학교 축대, 우물터 등만이 남아 있습니다. 목포가마원은 당시 전국 5대 도시의 하나였던 목포에 있었지만 철저히 외부 세계와 격리됐습니다. 섬에서도 외딴 곳에 세워졌고 학교 정문마저 바다를 향해 있어 선박이 아니면 오도 가도 못하는 곳. 설립 초기 발달장애인 24명 등 모두 33명이 수용됐고 의무요원 2명 등 관리자만 18명이 배치됐지만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용자들의 행적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쪽에 모아놓고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켰던 그런 장소, 기능이 강했던 곳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 가마원은 해방 이후 22년 동안이나 시설이 유지됐습니다. 대도로 불렸던 조세영도 유년 시절 이곳에서 생활했던 자신의 끔찍했던 기억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지 않고 팬티에다가 이름만 써가지고 저 바다로 그냥 떠내려 보내는 그런 것들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하신 적이 있어서 목포 가마원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려는 움직임도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곳에서 어린 원혼을 달래주는 진혼제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 또 전국의 예술가들이 여기 있는 그 아픔을 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제 강점기는 물론 해방 이후에까지 유지됐던 목포 가마원. 이곳을 둘러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자녀 돌봄과 문화예술 활동 등 다목적 기능을 맡게 될 공공시설 신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대한정치연대 정인화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양 가족문화복합센터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 중동에 들어설 가족문화복합센터에는 국비 19억여 원 등 모두 68억여 원이 투입돼 공동 육아실과 문화공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부대 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수시의회가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 대해 전폭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올 초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 부두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심각성을 알려왔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람결에서는 선선함이 느껴지겠고요. 대부분 지방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에서 보통에서 좋음으로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영동 북부 지방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국지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겠고요. 일요일인 내일도 영동과 제주 지방에서만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부쩍 더 선선해졌죠.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 대구 20.8도, 전주 20.3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아침보다도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씩은 더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광주가 29도, 부산 28도, 강릉 29도 등으로 대부분 3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충청도와 남부지방의 경우 수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